오늘 이처럼 핫했던 종목들 고고쇼 첫 번째 순서 이 종목이 수상하다 고엔스탑에서 바로 만나볼 텐데요. 내일장 흐름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매니저는요. MBN골드 노광민 매니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분위기 어떻게 보셨나요? 자, 오늘 우리 시장은 이제 또 올랐습니다. 코스피도 0.7 정도 올라 있고요. 자, 코스닥도 0.56이 올랐는데 지수 자체는 별로 좀 안 올랐는데 종목들이 어마어마한 그 상승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그 거래 대금은 사실은 이제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는 23조 정도,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최근에 비해서는 좀 적은데요. 12조, 36조 정도 나왔는데 약간 이제 며칠 전에 한 거래대금이 막 50조, 60조까지 이렇게 나온 거에 비해 가지고는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은데 종목들이 오히려 더 활발하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 이제 정치 테마주들이 약간 좀 묻지마 배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이야기 드리겠고요. 뭐 우후죽순 뭐 정치 테마주들이 급등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특히나 이제 최근에 4조 원, 그저께 4조 원 이상, 그 다음에 어제 이제 한 2조 원 이상, 그리고 오늘도 만약에 이제 그 외인들이나 기관들이 매도가 나왔으면 오늘도 개인들이 또 매수가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이 되는데요. 지금 고객 예탁금이 70조에 육박하기 때문에 뭐 이제 1조 들어와도 별로 놀랄 만한 그런 것도 아니고요. 자, 그래서 오늘도 개인 매수를 지켜봤는데 오늘은 이제 그 외국인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큰 매수가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지금 개인들이 오히려 외국인하고 이 기관들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옆에다 두고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 급락보다는 오히려 떨어지는 종목을 주워 담는 어마어마한 돈이 있기 때문에요. 사실 실물 경제하고 크게 괴리는 되어 있지만 유동성장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전히 종목별, 개별적인 종목들, 급등하는 종목들 여전히 많으니까 개별 종목들 잘 지켜보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즘 장에서 급등하는 종목들, 좋은 종목들 많이 있으니까 잘 선점하셔서 이번 시장에서 좋은 수익 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이 종목이 수상하다 고엔스탑 출발해 볼 텐데요. 그 전에 지난주 매니저 적중률 먼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0% 가운데요. 네, 100% 가운데 무려 100% 모든 종목의 흐름을 맞춰주셨습니다. 오늘도 100%에 가까운 성적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인기 검색 상위에 어떤 키워드들이 랭크가 됐는지 10위까지 키워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네, 오늘 1위에 코로나19 자리하고 있습니다. 7위에 이어서 두 군데나 자리하고 있고요. 전기차는 2, 3위 연달아 자리하고 있습니다. 또 자율주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산업의 쌀이라 불리는 MLCC 오늘 4위에 차지하고 있고요. 5위 오랜만에 엔터주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또 6위는 언택트가 차지했고요. 8위에는 최대주주 변경, 9위에는 영화 관련주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10위는 항공주가 오늘 차지했네요. 이제 구체적인 종목들, 종가 상황과 함께 한 번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에는 어떤 종목이 차지했을까요? 네, 셀트리온 오늘 약보합권에서 마무리했습니다. 임상 이상 결과를 오늘 오후 6시에 발표한다고 밝혔죠. 현대모비스 오늘 2%대 상승했고요. 기아차 역시 2%대 상승 탄력 이어갔습니다. 삼성전기, 또 삼성전자와 달리 오늘 큰 폭의 상승 탄력 보여줬고요. 빅히트, BTS의 또 빌보드 진출 소식에 10%대까지 상승했습니다. 네이버 오늘 카카오에 비해 밀렸었는데요. 오늘은 또 네이버가 큰 상승 탄력 보여줬습니다. 필룩트는 상한가 안착하면서 종가 형성했고요. 이재명 관련주로 묶이고 있는 비비안 오늘 상한가 보여줬습니다. 또 영화 관련주 오랜만에 올라왔죠. 쇼박스 오늘 상한가 안착했고요. 대한항공은 3%대 상승폭 키웠습니다. 네, 이제 구체적으로 한 종목 한 종목씩 분석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첫 번째로 만나볼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1위를 차지한 셀트리온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6시에 개발 중인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임상 이상 결과를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내일장에서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자, 셀트리온은 이제 고라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네, 자, 셀트리온은 고라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사실 이제 지난주에도 제가
100%가 나왔는데 자 이번 주도 사실은 다 고입니다. 고가 아닌 종목이 없을 정도로 이제 올라가고 있는 종목은 더 올라가고요. 내려가고 있는 종목도 또 테마나 일지 실적 모멘텀이나 섹터의 힘을 받으면 또 크게 또 갑작스럽게 반등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지수는 좀 고점에서 많이 흔들리고 있지만 방금 이야기 드린 개인들의 유동성으로 종목들이 크게는 잘 안 빠지고 있다. 이렇게 좀 이야기 드리도록 하고요.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입니다. 셀트리온은 방금 이야기하신 대로 이제 오늘 6시에 레키로나주라고 합니다. 레키로나주가 이제 코로나 우리 국산 치료제로서 최초로 코로나 백신 치료제가 이제 나오는데 오늘 드디어 이제 이 임상 데이터를 공개를 합니다. 6시에 나옵니다. 6시에. 그러니까 시간 외로도 안 잡히겠죠. 시간 외로도 안 잡히고 6시 시간에 끝나고 이제 발표를 하는데 지금 일단 그 내용을 잠깐 보면 경증 환자 임상 일상 데이터에서 44% 정도의 코로나 치료제가 감소가 되었다. 이런 이제 내용으로 임상 이상에 돌입이 됐어요. 그래서 일단 긍정적으로 전부 다 시장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내일 만약에 이제 그 코로나 치료제가 오늘 임상이 잘 나와가지고 식약처에 지금 조건부 허가를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임상 데이터만 공개를 안 했거든요. 공개를 안 하니까 약간 좀 시장에서 반신반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청은 해놨는데 왜 임상 데이터를 공개를 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오늘 좀 부랴부랴 6시에 그냥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효과가 있다가 나온다면은 당연히 내일 상승이 나올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제 상승이 나오면 매도 관점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임상 데이터가 실패로 나왔다 이렇게 보면 이제 화이자나 모더나나 이런 종목들은 이제 성공이 나오면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스트라제네카는 실패가 나왔거든요. 실패가 나왔는데도 그날 그 다음 날은 살짝 오른 다음에 결국은 다 내려갔어요. 그래서 실패가 나오면 거의 반드시 이제 매도 관점으로 잡으시고요. 만약에 이제 성공으로 나오면 당연히 올라가겠죠. 당연히 올라가는데 재료 소진에 대한 지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재료 소진에 대한 그런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일단 내일 올라가면 매도 관점으로 하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이런 지금 이게 셀트리온처럼 이렇게 뉴스에 따라서 주가가 급등락하는 종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고 지금은 사실은 악재보다는 호재에 더욱더 민감한 종목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셀트리온이 뭐 크게 이거 완전 실패다 이렇게 나오지 않는 이상은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탄탄하게 올라간 그런 전력이 있기 때문에 크게 급락보다는요. 저가 매수 찬스도 또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셀트리온이 사실은 뭐 코로나 치료제로 지금까지 급등한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떤 기술적인 탄탄한 어떤 자체 내용으로 오른 측면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급락하면 매수 찬스로 보자 이렇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결과가 좋게 나오면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고 그때 좀 매도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요. 네, 3위를 차지한 기아차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52주 신고가를 갈아치웠는데요. 카카오 모빌리티가 기아 자동차와 함께 친환경 전기차 보급 활성화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주목받았습니다. 내일장에서 상승일까요? 하락일까요? 자, 기아차도 뭐 지금 매도를 할 이유가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고라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사실은 이제 현대차에 지금 초점이 맞춰지고 있기 때문에 기아차는 현대차보다는 크게 상승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애플과의 협력 관계를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애플이 이제 그 현대차뿐만이 아니라 다른 자동차 회사들한테도 우리하고 같이 나하고 협력하자고 이렇게 이제 전부 타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근데 현대차한테 고민을 좀 던져줬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게 이제 애플차를 만들면 이게 잘못하면은 이제 하청업체로 전락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만의 폭스콘처럼. 그래서 그런 어떤 리스크도 약간은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치열하게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그래 협력하자 이렇게 선뜻
말할 수는 없는 내용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애플카가 이제 과연 어느 정도 팔릴 거냐, 그죠? 많이 팔려야 뭐 협업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옛날에 그 애플 TV라고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애플 TV가 한번 나왔다가 전 세계적으로 한 1000대 팔리고 끝났어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은 잘 만드는데 그 나머지 가전 쪽으로는 아직까지 성공한 케이스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애플이 지금 이제 시도는 하고 있지만 자 그래서 기대감은 아주 충만하지만 그 향후 실제 결과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오늘 기아차가 오른 이유는 그런 것도 있지만 카카오 모빌리티와 국내 전기차 보급 활성화 소식에 또 상승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크게 올라갈 만한 그런 내용도 아닌데 워낙 자동차 종목들이 올라가고 그리고 현대차하고 약간 또 키를 맞춰야 되는 위치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도 9%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개인들이 거의 뭐 묻지마 매수를 하고 있고 어떤 정근사 직원이 그러더라고요. 어제 또 나는 돈이 없는데 어디서 이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을까 알 수가 없다. 뭐 2억 3억을 그냥 수표에 끊어가지고 그냥 계좌에 집어넣고 이러고 있더라고. 지금 그러고 있더라고. 그래서 대단한 유동성을 마련하고 있으니까 현대차가 좀 비싸면 기아차까지 살 그런 태세니까요. 우리 개인들이 기아차도 여전히 고라고 좀 이야기를 해보고요. 현대차하고 약간 이제 비교를 하면 현대차는 사실은 이렇게 급등이 나왔잖아요. 그죠? 여기서 보시면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자, 뭐 기아차 요 네모난거로 한번 비교를 해보면 기아차는 뭐 크게 오르지도 않았습니다. 그죠? 역시 후발주기 때문에 별로 오르지는 않았는데 자, 일단 약간 위치를 맞추는 그런 어떤 내용도 있기 때문에 이 기아차도 고라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아차 내일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이번에 다음 종목 살펴볼게요.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요. 네, 4위를 차지한 삼성전기 짚어보겠습니다. 자율주행차 부품인 MLCC 수요가 확대될 거란 기대감 속에서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는데요. 내일도 상승일까요? 아니면 하락일까요? 자, 삼성전기도 하늘을 또 오늘 뚫었습니다. 네. 정말 대단한 지금 이 대형주들을 대단하게 고점을 다 뚫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이제 일단 뚫어놓고요. 하이닉스, 뭐 다른 현대차 그리고 뭐 건설주, 뭐 조선주 이런 것들 뚫어놓고 이제 삼성전기까지 오늘 뚫었습니다. 삼성전기도 이 차트를 잠깐 보시면 하늘이 없어요. 하늘이 없고 그냥 막 뚫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수급도 잠깐 보시면은 개인이 안 사면은 외국인이 사고. 외국인이 안 사면 개인들이 1조 사고 뭐 그런 장이 나오고 있고요. 외국인들이 지금 최근에 대형주들 많이 매수하고 있고 오늘은 삼성 전기에 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22만 주를 매수를 했습니다. 오늘 이제 보시면 내용은 이제 오늘 사마 콘덴서하고 사마 전기 그리고 그 삼성 전기 MLCC 부품 수요 확대 기대감에 같은 MLCC 테마주들이 많이 급등이 나왔는데요. 그만큼 지금 MLCC도 일본 업체에 이어가지고 삼성전기가 세계적으로 2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MLCC 수요 기대감을 고스란히 삼성전기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이야기 드리겠고요. 삼성전기도 사실은 오늘 윗꼬리는 좀 크게 달았습니다. 11% 갔다가 종가가 5% 떨어져가지고 꼬리는 달았는데 오늘 또 거래량이 그죠? 오늘 또 새롭게 거래량이 이렇게 많이 붙었어요. 이거 외국인 거래량인데요. 외국인들이 사실은 고점에서 대형주들을 개인들 못지않게 완전 신고점에서 매수를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약간 좀 약간 뒷북치면서 배팅을 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아주 많아요. 그런데 그런 종목들 가만히 보시면은 쉽게 빠지지 않고 있고 그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 삼성전자 그렇고 그리고 이렇게 외국인이 들어왔다가 만약에 매도를 하면 그걸 또 개인들이 또 다 받아줘요. 대형주를. 그래서 옛날하고는 확실하게 뭐 체력이나 체질이 달라졌기 때문에 옛날 같으면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좀 뭐 고점 매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떨어지면 또 들어올 게 뻔하니까 계속적으로 고라고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기는 계속적으로 고다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 이번에는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요. 네, 오랜만에 올라온 빅히트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가 다시 미국 빌보드 차트에서 흥행하면서 오늘 빅히트 급등했습니다. 내일장에서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자, 이 빅히트 같은 경우는 이제 방금 이야기하신 이제 다이너마이트입니다. 다이너마이트가 옛날에 이제 몇 달 전에 1, 2위를 차지를 했죠. 네. 차지를 했는데 다시 이제 빠졌어요. 다시 순위가 빠졌는데 다시 또 1등이 나왔습니다. 다시 또 그러니까 한번 1등을 하다가 순위가 밀리면 다시 1등을 보통 가요 순위에서 잘 못하는데 다시 또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1위를 차지한 소식이 오늘 빅히트가 오늘 장중에 12%가 상승을 했습니다. 이것도 참 희한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방금 이야기 드린 대로 순위에서 한번 밀리면 이제 계속 밀리는 그런 게 가요 순위인데 다시 한번 1위를 차지를 했다고 하는 거는 그만큼 탄탄한 어떤 인기를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제 빅히트 같은 경우도 오늘 거래가 이제 많이 붙었습니다. 오늘 빅히트 이제 수급을 잠깐 보시면 개인들이 이제 그동안 사고 있다가 오늘 이제 다 전부 다 파는 모습이 나왔는데 그걸 또 전부 다 우리 기관들이 좀 받아줬어요. 특히 사모펀드 이런 종목들이 이런 기관들이 좀 받아줬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제 차트 한번 보시면 14만 원을 저점을 찍고 계속적으로 행보를 했습니다. 14만 원을 찍고 계속적으로 행보를 하다가 오늘 만약에 그런 뉴스가 안 나왔으면 급등을 하지 못했을 것 같은데 일단은 14만 원 근처에서 오늘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지지가 나온 거예요. 14만 원, 15만 원.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게 이 전저점을 다시 이 전저점이 14만 원이기 때문에 올라갔다가 다시 이렇게 뺄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좀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고요. 오늘 주체는 사모펀드하고 뭐 기관 외국인들이 동시에 들어왔기 때문에 일단은 빅히트는 14만 원을 전저점으로 하고 매매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이야기 드리겠고요. 대량 거래량에 전저점 지지하는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고라고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네, 내일 추가 상승 가능하고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가격 전략도 가볍게 세워주셨습니다. 이번엔 다음 종목 살펴볼게요.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요. 네, 6위를 차지한 네이버입니다. 네이버 클라우드와 애플이 협력해서 기업용 협업 솔루션을 출시한다는 소식으로 오늘 주목받았죠. 내일장에서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자, 네이버는 사실 이제 카카오와 더불어 작년 3월 중순부터 올라간 지수의 1등주 격이죠. 언택트 관련주로 1등주 격이기 때문에 네이버가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맨 처음에 1차 상승이 크게 나왔던 대표적인 대형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 카카오의 향방이 일단 지수를 결정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가 있겠고, 그리고 삼성전자, 현대차까지 올랐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지수가 크게 급락한다기보다는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종목들은 계속적으로 꾸준히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겠고요. 오늘 나온 내용을 보면 이제 애플하고 기업용 협업 솔루션 공동 출시 소식에 오늘 또 반등이 좀 나왔었습니다. 반등이 나왔는데 오늘 뭐 요즘은 애플이 이것저것 다 쑤시고 다니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애플하고 지금 협업 소식이 나오면 종목들이 큰 종목들이라도 많이 오릅니다. 그리고 또 수급도 이렇게 잠깐 보시면 방금 이제 삼성전기하고도 마찬가지처럼 외국인들이 또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사실은 올해 매도를 전체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일부 대형주들은 고점에서 막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25만 주를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 한 달 기간으로 따지면 한 200만 주 이상을 지금 네이버를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고가권에서 이 무려 한 30만 원 근처에서 계속적으로 네이버를 매수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네이버도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고라고 또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수급적인 상황만 보더라도 추가 상승 가능하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나머지 종목들 의견 한 번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모든 종목에 고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이 중에서 베스트 종목은 어떤 걸까요? 자, 오늘 베스트 종목 대형주가 아니고 쇼박스라는 종목을 이야기해 볼게요. 쇼박스 오늘 상친 날입니다. 쇼박스 이거 상 잘 못 치는 종목인데 상을 쳤어요. 자, 오늘 쇼박스라는 종목이 상을 친 거는 며칠 전부터 지금 쿠팡이 날아가면서 쿠팡의
파생된 종목들 한 30개가 지금 다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드라마 쪽, 엔터 쪽 종목들인데 쇼박스도 쿠팡 플레이에 연계돼 가지고 지금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을 보면은 약간 좀 뭐 실적 이런 것보다는요. 뉴스가 제대로 된 뉴스 하나만 나오면 종목이 한 30개가 올라요. 30개가. 그러니까 전부 오징어 다리처럼 파생돼 가지고 쇼박스도 그런 차원으로 좀 매매를 좀 해야 되겠고요. 쇼박스 차트도 한번 보시면 계속적으로 빠져 있는 상황에서 사실은 오늘 이제 쿠팡 얘기가 나오면서 상한가 나오기 직전에도 드라마 관련 종목들은 살금살금 좀 많이 올랐습니다. 사실은 쇼박스도 마찬가지고. 자, 그런데 이제 쿠팡 플레이 연결돼 가지고 오늘 또 상한가를 치는 기염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드라마 쪽, 엔터 쪽 종목들도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고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오늘 이제 베스트 종목은 쇼박스 오늘 상한가 갔으니까 자, 여전히 쿠팡 종목들은 살아서 아직까지 움직이고 있다 말씀드리겠고, 매수가는 오늘 종가로 하고요. 목표가는 지금 한 4,500원 정도인데 목표가는 자 5,000원, 5,000원이 아니고 한 5,500원 잡아볼게요. 5,500원 오늘 상한가 들어갔기 때문에 5,500원 잡고 손절가는 3,700원. 또 3,700원 잡아보도록 하고요. 지금 이렇게 상한가를 들어갔기 때문에 목표가 손절가를 좀 더 올렸습니다. 자, 그렇게 좀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직 쿠팡 관련주들 움직일 수 있다라고 정리해 주시면서 쇼박스 오늘 베스트 종목 꼽아주셨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 무료 방송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자, 오늘 무료 5시 반에 무료 방송을 하겠습니다. 자, 여전히 지금 방금 이야기 드린 대로 너무나 많은 개별 종목들이 급등의 연속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 40억 정도만 있으면은 그 상한가를 간단하게 그냥 상한가에 그냥 넣어주는 그런 종목들이 너무 많고요. 거래대금 자체가 뭐 30조, 40조나 되기 때문에 상한가를 쉽게 이렇게 가는 종목들이 많고 그 대부분이 테마주로 엮여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올라가고 있는 테마주 다시 한번 정리해가지고 뭐 일목요연하게 이야기 드릴 테니까 그때 오시면 마음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니까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고엔스탑은 노광민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